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10년 안에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리니까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구글에서 광고비가 100% 끊겼습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완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후원으로 이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전에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탐나의 봄 영화가 상영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허리우드 극장입니다.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 서울 종로 상가에 있고요. 55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2,000원, 그리고 학생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02-367-4232번이니까 여기 문의하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건국 직전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대학살극, 그게 제주 4.3 공산폭동 진실입니다. 탐나의 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번 언급했고요.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갔다 왔죠. 나토 회의에 갔다 오자마자 폴란드가 EU에서 경제개발 자금 47조 원을 받아가지고 긴급 조달로 40조 원치 무기를 샀습니다. K9 자주포 648대, K2 전차 1000대, FA50 최신 개량형 48대 해가지고 25조 원 플러스 탄약 등 15조 원, 그래서 40조 원을 샀다. 그리고 KF-21 전투기, 경공격 헬기, 장갑차 등 또 추가로 구매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가 갑자기 인기 급상승해지고 있습니다. 자, 향후 10년 안에 한국이 방산 수출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무기 수출 시장 1등을 보면 미국이 39%, 러시아가 19%, 프랑스가 11%, 중국이 5%, 독일이 4%, 이탈리아가 3%, 영국이 3%, 한국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이 차단된 유럽은 각종 물가가 폭등하여 부품 공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품 하나가 1,000만원 하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전기 요금이 9배가 뛰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산업이 완전 붕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 가동률 저하, 설계 결함, 기술력 부족, 방산업체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방산 무기 개발 이런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방산업계가 붕괴가 됐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줄 수가 없는 게, 기술 이전 해주면 금방 역전당하니까요. 예. 그리고 부품 공급이 잘 안 되고 뭐 말 바꾸기, 갑질 등.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딱 들어가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구식 러시아산 무기들 그 대신에 한국산 무기로 사고, 또 유럽산 무기 갖고 있던 것들 다 우크라이나에 주고 한국산 무기로 대거 지금 교체를 하는 움직임이 있다. 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있는데 유럽 4개 국가가 이 합동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뭐 생산 단가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1시간 비행하고 오면요 1억 2천만 원이 든대요. F-35가 1시간에 5천만 원 드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군은 대량 생산하니까 더 이상 유럽이 한국의 부품 조달 능력, 무기 조달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다. 자, 중국제 무기 구매했던 국가들이 싸구려 품질, AS 불가능, 부품 공급 불가능, 해당 업체 담당자 연락 두절, 뭐 배째라 이거죠. 피해가 극심하고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친중 국가에서 정권 교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신규로 정권 교체가 된 국가들이 한국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예가 화교권 말레이시아가 그 중국산 뭐 전투기 살려고 하다가 한국산 FA50을 1조 1,000억 원치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태국한테 엔진이 없는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혔어요. 그래서 선 주문만 받아놓고 싸게 해가지고 뭐 해줄게 주문만 받아놓고 독일산 엔진을 못 구한 거예요. 그 돈만 떼이고 먹튀를 한 거죠. 이게 소문이 다 났다, 전 세계적으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산 무기 구매 국가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수출이 원천 몽쇄됐고, 냉전 시절에 전 세계에 배포된 구소련제 무기들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부품 공급 부족으로 가동률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반도체 등 첨단 부품 공급이 차단되니까 러시아는 앞으로 첨단 무기 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제 무기를 샀던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지금 다 바꾸는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이번에 전차를 3,000대를 교체하는데 지금 전투기도 한 4,000대, 아니 400대 정도 교체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산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큰형님 뻘인데 군사 강국인데 이 나라가 한국산으로 다 바꾸니까 아프리카 중동 국가도 러시아제 다 빼고 한국산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이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수출이 안 되고 그 시장을 한국이 지금 다 빨아먹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빨아먹나? 한미 방산 FTA, 우리 전문 용어로 RDP MOU라고 하는데 아직은 체결 안 되는데 지금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체결되면은 한국산 방산 제품이 메이드 인 USA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420조 원의 미국의 방산물자 구매 시장에 지금은 유럽산 무기가 많이 들어오고 유럽산 부품을 많이 썼는데 유럽산 부품이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유럽이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부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을 하니까 한국산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산 부품 대신 한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또 일본산 부품 대신 한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부품 수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연간 약 한 2,000개 정도의 무기개발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 및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국산 FA50 이 최소 500대에서 한 1,000대 수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약 30조 원에서 60조 원. 이게 2005년에 결정나는데 보잉의 훈련기를 밀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런데 설계 결함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재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미 공군이 훈련기 사업을 다시 하는 거고 미 공군을 보고 깜짝 놀란 해군이 야, 보잉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 성능 요구 조건을 FA50에다가 맞춰버린 겁니다. 한국의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이 이거를 따먹을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이다. 그리고 미국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하나 AS21이 미국의 오시코스사하고 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설계.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사실상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약 한 50조 원 됩니다. 그리고 F-16이 4,600대가 생산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그 신형 전투기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없고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의 FA50과 KF-21이 거의 다 대체를 할 겁니다. 미국도 너무 최첨단 하다 보니까 중저가 무기를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런 생산 라인 능력을 포기하고 전부 다 고가 무기만 만들고 있다. 자, 그래 이렇게 KF-21이 지금 출시가 되면 F-16V 및 F-35 시장도 대거 많이 흡수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산 전차 등 육군 무기 체계는 한국산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 자, 러시아가 19%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11%에서 5%대까지 떨어지고 중국이 5%에서 1%대까지 떨어지고 독일이 4%에서 1%대까지 이탈리아가 3%에서 1%, 영국이 3%에서 1%. 이 점유율들을 한국이 다 흡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2.8%에서 10년 안에 3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미국의 시장을 한국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5년 안에는 한 2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유럽,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 방산 제품의 경쟁력은 한국군이 대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품질 보증을 해주고요. 대량 생산하니까 도입 단가가 떨어지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부품 공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산 기술이고 나토 표준이고 하니까 AS 잘 되고 기술 이전 왕창 잘해주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산업 다 바뀌는 거죠. 한국군은 지금 무기백화점이고 6.25 때부터 최신 무기, 중저가 무기를 6.25 때 쓰던 무기부터 최신 무기까지 다 가지고 있고 중저가 무기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고가 무기 생산하고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 시장을 한국이 지금 다 빨아먹는다. 자, 아까 RDF MOU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한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 보면은 뭐 식량, 반도체, 5G 장비 등등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 무기를 사면은 이런 기술들을 한국이 다 이전해 주니까 그러니까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도 못 갖고 있는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고 한국산 무기 산 나라들한테 이전해 주니까 한국산 무기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전 세계 다 친하니까 한국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공군, 육군 할 것 없이 우주전쟁, 우주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우주협정을 맺고 미국 나사가 한국의 달 탐사 그 위성 기술을 전수했고 이게 뭐 우주 인터넷, ICBM 기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한국 무기, 한국 원전 수출이 잘 된다. 그리고 한국이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시내 지팡이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 무인 우주 왕복선에다가 레이저포 탑재하고 올라가서 적 인공위성 격추하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고 뭐 현무5 이런 탄도미사일 우주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국산 무기 수출 잘 되고 뭐 기술 이전 잘해주고 그냥 뭐 막 퍼주는 거죠. 자, 폴 캐머런 주한미 사령관이 한국 전쟁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 동맹은 양자 중심에서 다면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한미동맹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면 반미 감정이 형성되므로 한국을 전면에 내세워서 미국 주도의 국제 정세를 유지하겠다. 한국을 G2 코리아 만드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동맹, 한미동맹 이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도전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러시아, 중국제 무기 원전 사는 나라들한테 한국산 무기 원전 수출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쿼드도 해보니까 인도가 친러시아, 일본이 친중, 친러, 친미, 호주가 친중, 미일 동맹, 일본이 친중, 친러, 친미, 반통일한국. 미국은 한국 통일을 지지하고 중국 견제해야 되는데 쿼드 미일 동맹도 삐그덕거리고 오커스 해보니까 영국, 호주, 미국. 근데 이거 호주가 친중으로 돌아섰고 나토는 유럽이 무기력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방위산업이 붕괴됐고 친중, 친러, 반미. 나토도 끝났고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을요 전시 물자를 2차 대전 이후에 100% 치장 물자를 다 빼가지고 지금 폴란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다가 한국산 무기 대량 수출하게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를 방어하게 만드는데 사실상 나토를 포기하는 거다. 자, 한미동맹을 보니까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 군사력, 자금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기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 한국 공군이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상공에서 그 사상 최초로 외국군 사상 최초로
그 에어쇼를 했습니다. 이거 이집트가 한국군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집트는 미국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미국이 자급한 거죠. 이게 사실상 해외 토픽이 된 거고, 아프리카 중동에 러시아산, 중국산 무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다 지금 한국산으로 바뀐다. 무기 수출하면 향후 30에서 50년간 부품 수출하게 되고요. 무기를 수출하면 원전 수출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원전 수출하면 향후 60년간 부품 수출을 하게 되고, 원전 해체 시장도 수백조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예. 자, 이집트 무기 교체 사업을 보면 구형 전차 3000대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K2 전차를 최소 1000대 이상, 공장 기술 이전, 뭐 2000대 3000대 뭐 찍어내겠죠. 자기 나라에 공장이 있으면. 그리고 미제 M1A1 전차가 30년 이상 됐는데 이것도 뭐 유지보수 비용 비싸고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1300대를 향후에 교체한다. 이것도 K2로 교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산, 뭐 이탈리아산, 구형 F-16 등등 이게 한 400여 대 되는데, 순차적으로 FA-50 최신 버전, 그리고 KF-21 대량 도입해가지고 공장 기술 이전해가지고 한국산으로 단일화시키겠다.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이집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중동 및 아프리카에 수출하겠다는 게 지금 이집트의 전략입니다. 이집트 원전 사업에 한국 업체들이 이번에 참여가 확정됐고, 한 3, 4조 원 정도 규모를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집트는 산유국이고 피라미드 관광, 뭐 수에즈 운하 통과비 등으로 돈을 많이 벌고요. 인구가 17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이고, 어디에 또 군사 강국이냐면 이 중동에서 군사 강국인데, 사우디가 이집트에다가 또 돈을 많이 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유럽, 동유럽 볼까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영국이 그리고 체코, 뭐 헝가리 등이 한국산 무기를 샀거나 지금 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라크,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뭐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샀거나 지금 살려고 추가로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산 무기를 많이 샀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부품 조달이 중단돼 가지고 지금 한국산 무기로 대량 바꾸겠다고 하는데, 얘들은 뭐 돈 10조 20조가 돈이 아니니까 천문학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샀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가 구형 미국이 한 400여 대를 퇴출했다고 하는데 한국산 KF-21로 아마 구매가 확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샀거나 앞으로 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의 그 에너지난 때문에 모든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그 부품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벤츠 한 대 1억 하던 게 3억 하면 사겠습니까? 예. 자, 기타 KT-1 훈련기, 소총, 군용 트럭 등 소소한 것까지 수출된 거 다 하면은 더욱 많아지는데, 미제 무기 사고 싶으나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못 샀던 나라들이 러시아산, 중국산을 샀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국산으로 다 전량 교체한다는 거죠. 가성비 좋고 미제 무기에 호환되는 한국산 무기를 사면은 경제 개발 시켜주고 기술 이전 잘해주고 공장 이전해주고, 그러니까 한국산 사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산 무기는 수출 차단되고 돈줄이 막히고요. 그러면 무기 하나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기를 대량 생산을 못하고 군사력이 가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앞으로 최첨단 무기 개발이 어려워지고 점점 농업 국가화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이 뭐 5년 안에 2등, 10년 안에 1등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미국도 너무 자기 나라 무기가 너무 비싸니까 한국산 사겠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기술이니까 미국 기술하고 표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장비가 값이 저렴하게 나오는 게 그게 한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세계 방산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렵지가 않다. 자,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영화가 시사회가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고 국회의원 대회의실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국민 누구나 선착순이고요. 영화 제작은 건국이념 보급회, 장소대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원래는 8월 15일 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대관을 안 해줘서 늦어졌습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후원은요, 영상 하단을 클릭하시면, 제목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ARS 후원 1877-0248. 저희가 광고 수익이 모두 끊겼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